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반지름의 크기가 1인 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타를 미리 그려놓았는데요.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제1사분면과 4사분면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1사분면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세타는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습니다. 즉 2분의 파이보다 작게 되죠. 이 경우에 지금 직선 두 개를 그려놓았어요. 이 직선 일단 이 주황색 직선은 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직선 L에서부터 X축으로 수직이 되게 내려오고 있는 직선입니다. 마찬가지로 H2는 L에서부터 1,0을 지나도록 X축과 수직이 되게 내려오고 있는 직선입니다. 이 두 직선의 길이를 세타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H1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 즉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1이므로 H1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H2 같은 경우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H2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우리가 1사분면에서 그 세타의 범위를 정해주었기 때문에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 모두 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3개 그려볼게요. 첫 번째 도형은 이 주황색 삼각형입니다.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밑변 1 곱하기 높이 H1, 즉 사인 세타가 되겠죠. 두 번째 도형은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 부채꼴입니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도록 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항상 이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세타가 0일 경우에는 같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항상 부채꼴의 넓이가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2파이 중에 세타만큼이죠. 여기서 파이가 약분이 되고 r이 1이니까 이것은 결국 그냥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마지막 도형은 다시 삼각형인데요. 이 파란색 삼각형입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이 노란색 부채꼴의 넓이보다 크거나 세타가 0일 때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등호를 다시 쓸 수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H2, 즉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 식들을 이제 간단히 써보면 2분의 1이 다 약분이 되고 사인 세타는 작거나 같다 세타보다, 그리고 이 세타는 작거나 같다 탄젠트 세타보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까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우리가 1사분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양수가 돼서 우리가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이 세 개의 각각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줄게요. 이 값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선 맨 왼쪽은 1, 가운데는 사인 세타분의 세타, 마지막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역수를 취해주면은 1의 역수는 1. 이번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가운데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각각의 극한을 취해 줄게요. 세타가 0으로 갈 때, 리밋 세타가 0으로 갈 때, 리밋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왼쪽은 그냥 1이죠. 오른쪽은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0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역시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가운데 값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리밋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사분면에 세타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세타가 우선 세타가 뭐 그림을 다 그리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사분면에 있고 거울 대칭으로 우리가 H1과 H2를 또 사사분면에 그려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우선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H1과 H2를 마찬가지로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H1은 H1과 H2 모두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세타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H1을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H2는 마찬가지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둘 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기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써볼게요.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1 곱하기 H1 마이너스 사인 세타.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1 곱하기 H2 즉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노란색 호의 길이는 노란색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타 자체가 음이니까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야지 이 전체 값이 양수가 되어 넓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약분을 하면은 r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이 각각에서 약분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2분의 마이너스 세타 그냥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에 아까 마찬가지로 각각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이때 부등호의 방향은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그 자체로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h1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걸 기억하시면 되죠. 따라서 왼쪽은 1이 되고 가운데는 마이너스는 서로 약분이 돼서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되고, 오른쪽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인 것을 기억하시면 다시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아까와 같은 부등식이 나왔죠? 다시 역수를 취해주고 이 극한을 취해주면은 역수를 취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극한을 취할 때 이번에는 세타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이 값은 다시 1이 되고, 가운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은 역시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니까 다시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는 리밋 세타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리밋 세타가 0으로 갈 때,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